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들을 키워봐야 호강하는 건 며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자기 여자만 받들며 사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넘어 배신감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운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섭섭했을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들아, 행복하니? 그럼 됐다. 살아온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자식들 키운 기억밖에 나질 않습니다. 5살 때부터 유치원 보내고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축구, 태권도, 영어, 독서 모임 등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차에 태워 등교시키고 좋은 선생님들을 수소문해 과목마다 가외시키고 또 그것으로도 모자랄까봐 이런저런 캠프와 영어 연수를 빼놓지 않고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부부가 합심해서 애들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듯 아이들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좋은 결과를 내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엄친아가 되었죠.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며 모두가 부러운 듯이 추켜 세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학업도 다 마쳤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죠. 아들이 있지만 내 인생도 없이 아들에게 올인했던 기억과 함께 우리 부부는 마음 한켠이 휑하니 비어진 느낌입니다. 이런 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꼭 그렇게만 딱 잘라 정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자식을 너무 이기적으로 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탄스럽기까지 하다니까요. 자식들 키우면서 나중에 보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참 서운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시시때때로 아이들 생각뿐인데 자식들에게는 마음 한켠에도 부모 생각은 없는 것은 아닌지 느껴질 때마다 우리 부부가 대체 뭘 했던 건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곤 합니다. 얼마 전 아들 여친이 새벽에 아들을 회사 연수원으로 태워주었다는데 그게 너무 고맙다면서 우리들에게 벌써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다. 아마 자기 딴에는 우리들에게 여친이 착하다, 자기에게 잘한다며 점수를 얻으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자기 5살 때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시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차에 태우고 다녔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야 그랬다 치더라도 커서라도 한번 고맙다고 말을 해볼 만도 한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여친 얘기로는 아들이 말하길 자신이 공부할 때 엄마가 먼저 잠든 적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런 기억이라도 있으니 다행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각자의 공부를 하면서 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는 동료가 되었었습니다. 아들은 비록 자기 방에 있지만 거실에서 누군가가 잠자지 않고 함께 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친 생일이 다가온다면서 여친 선물 고민을 열흘 넘게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려면 속으로 할 것이지 꼭 내게 와서 여친 이야기를 하며 어떤 선물이 좋겠냐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껏 아들에게 받아본 선물이라고는 아들이 유럽 배낭여행 갔다가 오면서 바티칸에서 묵주 하나 사다 준 것이 전부입니다. 여친과 사랑에 빠진 아들의 모습에 속으로는 그래, 네가 행복하니 됐다. 이러지만 솔직히 그간의 부모 정성은 알고나 있는 건지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화요일 비가 오던 날 너무 바빠서 양복 찾을 시간이 없다는 아이의 부탁을 받고 아들 집에 가서 청소며 빨래까지 다 해주고 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키워 박사까지 시켰지만 시어머님은 제대로 효도 한 번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고생하며 아들 키운 공덕은 제가 다 받았으니 천주교에서 말하듯 보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대생인 우리 세대들은 우리들의 부모보다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자식 교육에 올인했다시피 했죠. 기러기 아빠들도 좀 많았습니까? 그렇게 키운 아이들에게 정작 우리 부부는 결혼해도 자식 낳지 않아도 되니 너희들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고 이런 블랙 코미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가끔씩 서운함을 느끼는데, 결혼해서 제 아내만 떠받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어떤 감정이 들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연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저희 부부 사이 좋게 지내는 거 보시면서 좋아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 짝을 찾으면 그렇게 제 짝만 바라보고 위하면서 살아가겠죠. 그것이 서운할 일도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쑥불쑥 밉살 맞아 보인다고 하니 사람 마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기다리면서 오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